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는 폰 캐슬러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아리아 폰 캐슬러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재의 낡은 벨벳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가자작이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을 때 그녀는 창밖으로 지는 해가 마지막 빛을 발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그들의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사라지는 모습과도 같았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JK그룹의 강태환 회장 대행이 내건 제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제안은 구원이자 동시에 저주였다. 가문의 막대한 빚을 모두 탕감하고 예전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아리아가 JK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강민준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강민준이 1년 전 의문의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리아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살아있는 유령과 결혼하라는 말이었다. 그녀의 미래는 남편의 병상을 지키는 간병인으로, 어쩌면 곧 젊은 미망인으로 끝날 운명이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을 참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가문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쳐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지켜온 가문의 이름이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아리아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버지? 그녀의 질문은 희망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확인이었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이 저택마저 곧 넘어갈 위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 년 된 가문의 역사가 담긴 초상화들이 벽에 걸려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결정을 재촉하는 듯했다. 그녀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폰 캐슬러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다. 알겠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숨어 있었다. 며칠 후 아리아와 그녀의 아버지는 JK그룹 본사 빌딩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어떤 화려한 풍경도 아리아의 마음에 위안을 주지 못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잘 빠진 수트를 입은 강태환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의 미소는 능숙한 사업가의 것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였다. 강태환은 아리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값비싼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했다. 폰 캐슬러 영계를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문대로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그의 칭찬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아리아의 미모와 가문의 이름이 자신의 계획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쓸모없는 사촌을 묶어둘 아름다운 족쇄가 필요했다. 그는 테이블에 결혼 계약서를 밀어놓았다. 계약서의 내용은 간단하고도 잔인했다. 아리아는 강민준의 법적 아내가 되며 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영권이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 또한 그녀는 강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실상 종신감금 선고나 다름없었다. 폰 캐슬러 자작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려 했지만 아리아가 그의 손을 막았다. 그녀는 직접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강태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고요한 체념과 숨겨진 오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거래에서 자신이 무엇을 팔고 무엇을 얻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상황을 빨리 파악한
똑똑한 귀족 아가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순종적인 장기말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리아 폰 캐슬러라는 여인이 가진 잠재력을, 그녀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강인한 의지를 전혀 꿰뚫어 보지 못했다. 계약이 성사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결혼식은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치러졌다. 신랑이 없는 결혼식이었다. 강민주는 병원에서 나올 수 없었기에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아리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홀로 식장에 섰다. 하객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기계적으로 서약을 읊조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녀는 곧장 강민준이 머물고 있는 강씨 가문의 본가 천군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한옥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새장이었다. 차가운 달빛이 저택의 기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기 전 먼저 남편이 될 남자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그녀는 온갖 종류의 의료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소음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강민준.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 위에는 어떠한 생명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리아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의 아내였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남자의 아내.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자신의 꿈 미래, 그리고 사랑할 권리까지도.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폰 캐슬러 가문의 딸로서 그녀는 나약함을 보이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만 했다. 이 결혼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강태환을 떠올렸다. 그의 오만한 미소와 경멸 어린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코 그의 장기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고 이 거대한 저택과 JK그룹이라는 괴물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낼 것이다. 설령 그것이 죽은 남편의 곁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 강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고를 당하기 전 그는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가 이런 끔찍한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헛된 생각이라고 치부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밤과 그 밤을 홀로 지새워야 하는 외로움뿐이었다. 아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운명이 걸린 첫날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정막이 내려앉은 방 안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내는 단조로운 기계 음만이 가득했다. 아리아는 텅 빈 결혼식과 소란스러운 피로연을 마친 후 마침내 그녀의 신혼방이자 남편의 병실이 된 이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방은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는 그곳을 병원 특실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소파에 앉아 낯선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애정을 느낄 수 없었다. 잠시 후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강민준의 상태와 그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그의 식사는 튜브를 통해 유동식으로 공급되며 몇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어
욕창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리아에게 굳이 직접 할 필요는 없으며 전문 간병인과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 편히 쉬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에는 새로운 안주인에 대한 예의와 함께 미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리아는 고개를 저어적었다. 아니요, 제가 직접 하겠어요. 이제 제 남편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막힌 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그녀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했다. 간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준 뒤 방을 나갔다. 이제 방 안에는 아리아와 그녀의 남편 강민준 단둘만이 남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침대로 다가갔다. 그의 잠든 얼굴은 달빛을 받아 더욱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인 규칙적인 숨소리가 아니었다면 그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리아는 그의 환자복을 갈아입히기 위해 따뜻한 물수건과 새 옷을 준비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환자복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체념, 그리고 이 낯선 남자의 몸을 만져야 한다는 미묘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식물인간 상태로 1년이나 누워 있었다는 그의 몸이 앙상하게 말라 있거나 근육이 모두 빠져 힘없이 축 늘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은 장기 환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였다. 마침내 환자복 상의가 완전히 열리고 그의 상체가 드러나는 순간 아리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은 깡마른 환자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탄탄했다. 그리고 그 아래 복부에는 선명한 식스팩 복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꾸준하고 혹독한 운동으로 다져진 완벽하게 단련된 전사의 몸이었다. 아리아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복부에 가만히 대보았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것은 부드러운 살결이 아닌 돌처럼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1년 동안 의식 없이 침대에만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몸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숨겨진 카메라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방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다시 강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몸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팔과 어깨 근육 역시 완벽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 손바닥에는 희미하지만 굳은 살의 흔적까지 남아있는 듯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이 남자는 침대에 누워만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하나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의 몸에 물리치료나 전기자극 치료를 통해 근육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거의 매일 몇 시간씩 전문가가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은밀하고 대대적인 일을 들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였다. 강민준. 그가 식물인간이 아니라는 것. 그가 의식이 있고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가설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아리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왜 이런 위험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그의 아내로 맞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강태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미소,
그는 분명 강민준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리아를 이용해 강민준의 마지막 남은 상징적인 자리마저 빼앗으려 한 것이었다. 만약 강민준이 의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강태환을 향한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아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계약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혹은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저택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의 환자복을 다시 단정하게 여며주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듯이. 그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남은 일들을 마쳤다.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과 발을 마사지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길에는 이전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미세한 반응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가 그의 손을 마사지하던 순간 아주 찰나였지만 그의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아리아에게 그것은 단순한 경련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가 보내는 희미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 아리아는 모든 일을 마친 후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지켜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나 살아있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수수께끼였고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열쇠를 쥔 존재였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리아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맑아졌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흥분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의 유일한 관객이자 어쩌면 유일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곳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아리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충격적인 첫날 밤이 지나고 아리아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민준의 몸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복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하는 탐정이었고 위험한 비밀을 품은 연극의 배우였다. 아침이 되자 저택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사와 하녀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느라 바삐 오갔다. 아리아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식당으로 향했다. 식탁에는 강태환이 먼저 와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으며 아리아에게 형식적인 아침 인사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의 첫날 밤이 어땠는지에 대한 호기심이나 걱정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아리아는 그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재수 씨? 강태환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리아는 우아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편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 다만 민준 씨의 상태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녀는 슬픔에 잠긴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의 연기에 강태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리아는 다시 강민준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호사와 간병인을 물리고 자신이 직접 남편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만류하던 사람들도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이내 물러났다. 그녀에게는 온전히 그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 방 안에 혼자 남게 되자 아리아는 계획했던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의자를 그의 침대 곁으로 가까이 끌어당겨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잠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젯밤 읽었던 책의 내용이나 그녀의 가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이 아닌 침대 옆에 놓인 심박수 측정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니터의 그래프는 일정하고 규칙적인 파동을 그리고 있었다. 아리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다. 오늘 아침에 아주버님을 만났어요. 강태환 아주버님이요. 당신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더군요. 강태환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아리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바로 그 찰나 모니터의 수치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치솟았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삐빅삐빅.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아리아는 확신했다.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기계의 오류나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실험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JK그룹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주버님이 회사를 아주 잘 이끌고 계신 것 같아요. 모두들 그의 능력을 칭찬하더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강태환의 성공을 암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심박수 그래프는 아주 작은 경련을 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희미한 파문과도 같았다. 외부인은 결코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 하지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아리아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감정의 동요로 보였다. 분노 혹은 초조함. 그는 듣고 있었다. 모든 것을. 첫 번째 실험에서 확신을 얻은 아리아는 며칠 뒤 더욱 대담한 두 번째 실험을 계획했다. 그녀는 강태환의 서재에 잠시 들를 기회가 생겼을 때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JK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보고서를 몰래 훑어보았다. 귀족 가문에서 자라며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교육을 받았던 그녀는 보고서의 수치들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유령 회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의 흔적이 보였다. 그녀는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모두 외웠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강민준의 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마치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다정한 아내처럼. 그녀는 특히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이 프로젝트의 자재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2배 이상 책정되어 있어요. 마치 누군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처럼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잡고 있던 강민준의 손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힘이 느껴졌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을 아주 살짝 거의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듯한 감각이었다. 아리아는 놀라 숨을 멈췄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읊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강민준은 의식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 그럴 수 없었다. 이 저택 안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그와 자신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강태환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남자였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아니 어쩌면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과 단둘뿐인 동맹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아리아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낮에는 슬픔에 잠긴 순진한 아내를 연기했다. 값비싼 옷을 사들이고 사치스러운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강태환과 주변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강민준의 병실에서 비밀스러운 정보원이 되었다. 그녀는 하녀들과의 대화 신문기사, 강태환의 통화 내용 등 온갖 경로를 통해 JK그룹의 정보를 수집했고 그것을 밤마다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를 쳐다보거나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들만을 전달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위험한 소통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제 말을 모두 듣고 있다면 제가 당신의 편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녀가 잠시 의자에서 졸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뺨 위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떨어졌다. 놀라서 눈을 뜬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굳게 감겨있던 강민준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그가 그녀에게 보낸 첫 번째 응답이었다. 고맙다는 그리고 믿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아리아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어둡고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동맹을 찾아낸 것이었다. 강민준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은 아리아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그의 고독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희망에 대한 응축된 표현이었다. 그 순간 아리아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나 전략적 동맹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공유하고 그의 싸움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의 삶의 목표는 이제 가문의 부흥이 아니라 이 남자를 구해내고 정의를 되찾는 것이 되었다. 한편 굳게 감은 눈꺼풀 뒤에서 강민준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지난 1년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모든 것을 듣고 느끼지만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감옥.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이 자리에 눕게 만든 사촌 강태환에 대한 분노를 곱씹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그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다. 그때 아리아 폰 캐슬러가 그의 삶에 나타났다. 처음 그는 그녀 역시 강태환이 심어놓은 또 하나의 장기말일 것이라 생각했다. 아름다운 외모와 고귀한 혈통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들마저 빼앗아갈 존재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첫날 밤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고 대담하고도 지능적인 방법으로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가 밤마다 들려주는 정보들은 그에게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의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는 그의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편이라고 속삭였을 때 그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억눌려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며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아리아와의 소통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역시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전달해야만 했다. 그에게는 바깥 세상에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바로 10수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온 김 집사였다. 그는 사고가 나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김 집사와 둘만이 아는 비상 신호를 약속해 두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집사가 강민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민준의 몸을 주무르고 관절을 움직여주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강태환은 이를 그저 늙은 집사의 부질없는 충성심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강민준과 김 집사 사이에 중요한 교감의 시간이었다. 강민준은 바로 이 순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 집사가 그의 오른쪽 팔을 들어 올렸을 때 강민준은 모든 의식을 손가락 끝에 집중했다. 그리고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검지, 약지, 중지 순서로 아주 미세하게 거의 경련처럼 보이는 움직임을 3번 반복하는 것이었다. 살아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의 신호였다. 김 집사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강민준은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김 집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마사지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사지를 마치고 강민준의 이불을 덮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도련님, 날이 좋습니다.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신호를 이해했다는, 그리고 그의 뜻에 따르겠다는 충성의 맹세였다. 강민준은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그날 오후 아리아가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김 집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사모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련님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정리해도 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리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굳이 자신에게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직감했다. 물론이죠. 편하게 하세요. 김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는가 싶더니 다시 아리아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덧붙였다. 선대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닌 숫자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사모님께서 얼마 전 도련님께 읽어주시던 그 보고서 말입니다. 아마 선대 회장님께서 보셨다면 아주 흥미로워 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김 집사는 조용히 사라졌다. 아리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집사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강민준이 그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김 집사를 통해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계속해달라.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김 집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다. 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비밀스러운 소통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리아가 밤마다 강민준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강민준은 다음 날 아침 김 집사에게 미세한 손가락 신호로 자신의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김 집사는 일상적인 대화를 가장하여 아리아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지만 그들의 영의 플레이는 완벽했다. 어느 날 아리아는 강태환이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해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그날 밤 즉시 그 사실을 강민준에게 알렸다. 다음 날 김 집사는 아리아에게 다가와 정원의 난초가 시들어가고 있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무래도 스위스에서 수입한 특수 비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모님. 아리아는 즉시 스위스가 핵심 단어임을 깨달았다. 강민준이 비자금 계좌가
스위스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들의 협력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아리아는 강태환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완벽하게 사치스럽고 철없는 귀족 아가씨를 연기했다. 그녀는 그의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고 유명 사격의 인사들과 어울리며 가십을 만들어냈다. 강태환은 그런 그녀를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그는 아리아가 자신의 발밑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어느 날 저녁 김 집사는 아리아에게 낡은 책 한 권을 건넸다. 그것은 손자병법이었다. 도련님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즐겨 읽으시던 책입니다. 사모님께서 가끔 읽어주시면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리아는 책을 받아들었다. 책을 펼치자 특정 페이지의 한 구절에 희미하게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지비즈, 지바이짠 부다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숫자 36이 유독 진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아리아는 그것이 단순한 페이지 표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산업 6개, 후퇴하여 다음을 도모하라는. 강민주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적의 정보를 모으는데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아리아는 책을 닫고 강민준의 방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손자병법에 담긴 강민준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아리아의 연극은 새로운 막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비운의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치스러운 귀족 아가씨, JK그룹의 막대한 부를 자신의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데만 사용하는 텅 빈 인형이었다. 그것은 강민준이 원한 36개의 핵심이었고 강태환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아리아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몇 시간씩 공을 들여 그날 입을 옷을 골랐다. 그녀의 선택은 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핸드백은 그녀의 갑옷이자 무기였다. 하녀들은 그녀의 끝없는 사치에 혀를 내둘렀고 그 소문은 저택의 벽을 넘어 강태환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사교계에 발을 들였다. JK그룹의 임원 부인들이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 VVIP 고객들만 초대되는 백화점 패션쇼, 한낮에 즐기는 고급 호텔에 애프터눈 티파티까지. 그녀는 그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폰 캐슬러 가문의 후광과 눈부신 미모 덕분에 그녀는 어디에서나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움직이는 보석 상자라고 부르며 그녀의 패션과 소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대화와 가십 속에 숨겨진 정보의 조각들을 수집했다. 그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어머 이사님, 남편께서는 정말 대단하신가 봐요. 그런데 요즘 회사는 뭐가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그녀의 순진한 질문에 남편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부인들은 술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JK그룹이 후원하는 대규모 자선 경매 행사가 열렸다. 강태환을 비롯한 그룹의 모든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아리아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공수해온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강태환은 잠시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지만 이내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리아가 그저 값비싼 장식품처럼 자신의 옆을 지키기만을 바랐다. 경매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프랑스 왕실에서 유래했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경매품으로 나왔다. 시작가가 웬만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 육박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아리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들어 입찰가를 불렀다. 5억. 장내는 순간 술렁였다. 강태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쟁이 붙어 가격이 치솟자 아리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다. 결국 목걸이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아리아에게 낙찰되었다. 그녀는 마치 갖고 싶던 장난감을 손에 넣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강태환에게 말했다. 아주버님, 저 목걸이 정말 예쁘죠? 아주버님, 법인카드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강태환은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분노를 억지로 억누르며 미소를 지어야만 했다. 그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강태환은 아리아의 방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재수씨, 오늘 행동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회사 돈이 당신 쌈짓돈인 줄 아시오. 아리아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겼다. 아주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그저 JK그룹 안주인으로서 가문의 위신을 세우려 한 것뿐이에요. 이게 다 죽은 듯이 누워만 있는 당신 사촌 때문이잖아요. 그녀는 일부러 강민준을 비하하는 발언을 섞어가며 강태환을 자극했다. 그녀의 뻔뻔하고 철없는 태도에 강태환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리아가 정말로 구제불능의 된장녀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그저 돈만 밝히는 예쁜 인형일 뿐이었다. 그는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자 아리아의 얼굴에서 눈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연극은 대성공이었다. 그 사건 이후 강태환은 그녀의 씀씀이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고 그녀 주변의 감시도 한결 느슨해졌다. 그리고 그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는 한 습에서 최근 프로젝트에서 소외되어 강태환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박 이사의 부인과 마주쳤다. 아리아는 그녀의 하소연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결국 술과 분노에 취한 박 이사의 부인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 남편만 불쌍하지. 실컷 고생만 하고 돈은 전부 그 엘리시안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로 들어간다는데. 그게 다 강태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엘리시안 홀딩스. 아리아는 그 이름을 자신의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다른 가십거리로 돌렸다. 그날 밤 아리아는 강민준의 방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한 잡담처럼 늘어놓았다. 있잖아요. 오늘 박 이사님 부인을 만났는데 정말 웃기지 뭐예요. 남편이 무슨 엘리시안 홀딩스라는 회사 때문에 고생한다나 봐요. 이름은 그럴싸한데 정말 지루한 회사 이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눈을 감고 있던 강민준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엘리시안 홀딩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강태환의 비자금 창구의 이름이었다. 그는 강태환이 자신의 뒤에서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실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리아가 모두가 무시하던 그의 아내가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물어온 것이었다. 그는 아리아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이제 단순한 신뢰를 넘어 깊은 경외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김 집사가 아리아에게 또 다른 책 한 권을 건네며 말했다. 사모님, 이번엔 도련님께서 즐겨 읽으시던 역사책입니다. 아리아는 책을 받아들었다. 이번 책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파트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대한 일화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자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매듭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 강민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제 복잡한 증거 수집보다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라는 뜻이었다. 엘리시안 홀딩스라는 매듭을 끊어버릴 칼을 찾아내라는 지시였다. 아리아는 책을 덮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냉철해져 있었다. 사냥은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제 가장 유능한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엘리시안 홀딩스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보낸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메시지는 아리아의 전략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 강태환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칼을 찾아내야 했다. 그 칼은 바로 엘리시안 홀딩스의 실체를 증명할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귀족 아가씨, 연극은 훌륭한 연막이었지만 이제는 그 연막 뒤에서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을 개시해야 할 때였다. 아리아의 첫 번째 움직임은 김 집사와의 공조를 통해 시작되었다. 그녀는 김 집사에게 엘리시안 홀딩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수십 년간 JK그룹 회장 일가를 모셔온 김 집사에게는 아직 그룹 내에 그를 돕는 충성스러운 인맥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며칠간의 은밀한 조사를 통해 엘리시안 홀딩스가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이며 서류상의 대표이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이 벽에 부딪혔을 때 아리아는 다른 접근법을 떠올렸다. 서류가 아닌 사람을 파고들어야 했다. 바로 강태환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박 이사였다. 그의 아내를 통해 얻은 정보는 그가 이 모든 비밀 거래의 실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강태환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정보원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안전하게 접근하느냐였다. 한편 강태환은 자신의 발밑에서 조여오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가 건넨 아리아의 이번 달 카드값 명세서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귀찮은 지출일 뿐이었다. 그는 아리아가 그저 생각 없이 돈을 쓰는 멍청한 여자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관심은 곧 열릴 주주총회에 쏠려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강민준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JK그룹의 완전한 주인이 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태환의 이러한 오만함은 그를 부주의하게 만들었고 아리아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리아는 박 이사를 직접 공략하는 대신 그의 아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박 이사 부인이 자주 가는 청담동의 한 고급 갤러리에서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다. 아리아는 슬픈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하소연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환이 자신을 어떻게 무시하고 핍박하는지에 대해 눈물까지 글썽이며 과장되게 이야기했다. 형님은 제가 민준 씨를 대신해서 그룹의 안주인 노릇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바라는 불쌍한 여자일 뿐인데.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이미 강태환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박 이사 부인은 금세 그녀의 이야기에 동화되었다. 그녀는 아리아를 자신과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강 회장 대행, 그 사람 정말 너무해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아리아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같은 여자들이 힘이 있나요? 박 이사님처럼 능력 있는 남자분들이 나서주셔야 하는데. 만약 우리 남편에게 강태환 아주버님의 약점이라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가능성을 툭 던져놓았을 뿐이었다. 그녀가 심어놓은 불씨는 박 이사 부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가 강태환 밑에서 계속 이렇게 굴욕적으로 살 것이냐며 그를 몰아세웠다. 아리아라는 든든한 내부 아군이 생겼으니 이제 반격해야 한다고 남편을 설득했다. 평소 소심했던 박 이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내의 성화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이 더해져 결국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며칠 후 박 이사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남아 엘리시안 홀딩스와 관련된 모든 내부 거래 장부와 입출금 내역이 담긴 파일을 자신의 개인용 USB에 몰래 복사했다. 그것은 강태환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정재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의 흐름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보험으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보험을 아리아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며칠 뒤 열린 사교 모임에서 박 이사 부인은 아리아에게 값비싼 스카프를 선물했다. 그녀는 주변의 눈을 피해 아리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난번 위로에 대한 작은 보답이에요. 포장 상자 안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 부인께 아주 유용한 액세서리가 될 거예요. 아리아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선물을 받았고 아무도 그녀의 심장이 얼마나 격렬하게 뛰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아리아는 자신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스카프 상자를 열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 아래 작은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파일들은 강태환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여 안전한 클라우드에 백업한 뒤 원본 USB는 흔적도 없이 파괴했다. 그날 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강민준의 방을 찾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들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받은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 정말 멋진 선물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은으로 만든 편지 칼이었죠. 아주 날카로워서 세상 그 어떤 복잡한 매듭이라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편지 칼, 매듭. 강민주는 그녀의 비유적인 표현을 즉시 이해했다. 그들이 마침내 칼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눈을 감고 누워있는 강민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아리아가 전해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는 강태환이 구축한 부패의 네트워크 전체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자금의 흐름 연루된 인물들, 범죄의 증거.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복수의 무대는 완성되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김 집사에게 마지막 단계의 준비를 지시하는 신호를 보낼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강태환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할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무대 뒤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진짜 주인이 그의 숨통을 끊을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칼날을 그의 심장에 꽂아 넣을 사람은 바로 그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의 아름다운 아내 아리아 폰 캐슬러라는 것을. 최후의 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운명의 날인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 강민준의 칼을 손에 넣은 순간부터 천군제 저택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쪽에서는 강태환이 자신의 화려한 대관식을 준비하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왕의 귀환을 위한 치밀하고 비밀스러운 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 거대한 작전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귀족 아가씨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가 된 아리아 폰 캐슬러가 있었다. 강민준의 다음 지시는 김 집사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그들이 가진 증거는 완벽했지만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방식이 중요했다. 강태환이 손쓸 틈도 없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없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했다. 강민준의 계획은 주주총회 현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장의 메인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는 바로 아리아의 몫이었다. 아리아는 며칠간 고민하며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강태환이 자신에게 씌운 멍청하고 사치스러운 여자라는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대한 슬프고 가련한 표정을 지은 채 강태환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태환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방문에 귀찮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아주버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어요. 아리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주총회가 곧 열린다고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불쌍한 제 남편을 위한 짧은 추모 영상을 하나 상영하고 싶어요. 강태환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추모 영상이라니, 그는 아직 죽지 않았소, 제수씨. 아리아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을 이었다. 알아요. 하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잖아요. JK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었던 그 사람을 모두가 잊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그가 회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주버님이 그의 빈자리를 얼마나 훌륭하게 채우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순수하고 감성적인 아내의 호소처럼 들렸다. 강태환은 처음에는 그녀의 유치한 발상을 비웃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극적인 사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이끌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영웅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다. 또한 아리아가 직접 나서서 자신을 칭찬하는 영상을 트는 것은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는 아리아의 제안이 자신에게 전혀 해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득이었다. 좋소. 제수 씨의 남편을 위하는 마음에 감동했소.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강태환은 인심을 쓰는 척하며 허락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아리아가 주주총회 영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아리아의 마지막 어리광이자 자신의 대관식을 장식할 작은 이벤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아리아는 즉시 김 집사와 함께 영상 제작에 착수했다. 김 집사는 과거 JK그룹 홍보팀에서 일하다 은퇴한 강민준의 아버지가 아끼던 충직한 기술자를 비밀리에 섭외했다. 그들은 강태환에게 보여줄 가짜 추모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강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과 그의 업적, 그리고 사고 이후 병상에 누워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담겼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강태환이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는 아리아의 내레이션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리아는 완성된 가짜 영상을 강태환에게 보여주었다. 강태환은 영상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기까지 했다. 그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을 확인한 후 아리아와 팀은 밤을 새워 진짜 영상을 제작했다. 그 영상은 강태환의 모든 범죄를 고발하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다. 엘리시안 홀딩스의 거래장부 박 이사가 몰래 넘겨준 내부 고발 자료, 그리고 김 집사가 확보한 강태환의 비밀, 녹취 파일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한편 천군제의 깊숙한 방 안에서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준은 1년간 굳어있던 몸을 일으키기 위해 필사적인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의 곁은 김 집사가 수소문하여 찾아낸 입이 무겁고 실력 있는 의사 최 박사가 지키고 있었다. 최 박사는 외부의 눈을 피해 밤에만 저택을 방문하여 강민준의 재활을 도왔다. 고통스러운 훈련이었지만 강민준은 복수와 정의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비틀거리는 환자가 아닌 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야만 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밤. 저택 전체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아리아는 마지막으로 강민준의 방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우린 함께 이길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강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녀의 손을 굳게 마주 잡았다. 따뜻하고 강한 힘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굳건한 신뢰와 결의를 확인하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아리아는 옷장 가득한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그것은 마치 미망인을 연상시키는 옷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패배자의 슬픔이 아닌 전사의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가 방을 나서는 순간 김 집사가 다가와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뒤집을 진실이 담겨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모님. 아리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후 자신을 전쟁터로 실어다 줄 차를 향해 걸어갔다. JK그룹 본사 대강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주 이사회 임원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강태환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개막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맴돌았다. 아리아는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맨 앞줄 가족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슬픔을 머금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모든 이의 동정심을 자아냈고 사람들은 곧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길 저 가련한 여인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잠시 후 화려한 조명과 함께 강태환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카리스마로 청중을 압도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자신이 이룬 눈부신 성과와 JK그룹의 밝은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그의 연설은 그를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한 유능한 지도자로 포장하기에 충분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제 우리는 JK그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 사촌이자 그룹의 상속자인 강민준 군은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강민준의 법적 무능력 상태를 선고하고 자신을 공식적인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투표에 앞서 자신의 자비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마지막 이벤트를 준비했다. 투표에 앞서 민준군의 아내인 아리아 폰 캐슬러 여사께서 남편을 기리기 위해 직접 준비한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록 몸은 병상에 있지만 그의 정신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그는 통제실을 향해 사인을 보냈고 아리아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기술자를 향해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시작되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강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나왔다. 그의 밝은 미소와 총명했던 눈빛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강태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영상이 시작된 지 약 30초가 지났을 때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화면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강민준의 사진이 아니었다. 검은 배경 위 붉은색의 섬뜩한 글씨로 쓰인 제목, 엘리시안 홀딩스의 진실,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이 장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태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영상은 엘리시안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 서류를 보여주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오고 간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강태환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명백한 증거였다. 장내는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영상 꺼. 강태환은 무대 뒤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며 강태환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과 강민준만 없으면 모든 게 내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1년 전 강민준의 차 브레이크를 고장내라고 지시하는 강태환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살인 미수범이었다. 강태환이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그는 자신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는 아리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련한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승리한 자의 냉혹하고도 통쾌한 시선이었다. 강태환은 그제야 자신이 처음부터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소음과 혼란을 잠재우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대강당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를 입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당한 자세로. 그는 병상에 누워있던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건강하고 강인하며 분노로 가득 찬 JK그룹의 진짜 왕 강민준이었다. 강당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민준은 천천히 하지만 힘 있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겁에 질려 주저앉은 강태환의 심장을 내려찍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1년 만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녹슬지 않은 채 낮고 힘있게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보고는 심각하게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장내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강민준은 차가운 눈으로 강태환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난 1년간 저는 제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저 자가 제 모든 것을 어떻게 훔치고 망가뜨리는지를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자는 제 사촌이 아니라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이자 저를 죽이려 한 살인마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김 집사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강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강태환과 그의 하수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태환의 시대는 그렇게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민준은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아리아가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와 그의 곁에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고요하고도 뜨거운 눈빛이었다. 주주총회장의 극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되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죽은 자의 귀환, JK그룹, 강민준 회장의 충격적인 복귀와 탐욕의 몰락, 강태환 전 회장 대행의 전격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J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지만 강민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룹의 혁신을 약속하자 주가는 놀라운 속도로 반등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장은 가짜 왕의 몰락과 진짜 왕의 귀환에 열광적인 신뢰를 보냈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강민주는 곧바로 그룹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강태환이 심어놓은 부패한 내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리아와 김집사를 대동하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1년 전 그를 무시하고 강태환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민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박 이사가 넘겨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강태환의 부패에 동조하거나 묵인했던 임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그들의 죄를 물었다. 그의 칼날은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용서도 없었다. 몇 시간 만에 JK그룹의 이사회는 완전히 물갈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리아는 더 이상 그의 뒤에 서 있는 장식품 같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옆자리에 앉아 회의를 지켜보며 때로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자신의 의견을 속삭였다. 그녀가 가진 정보와 사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강민준의 결정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이사들도 회의가 진행될수록 그녀가 단순한 안주인이 아닌 그룹의 핵심 전략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외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한 팀이자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천군제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비밀스러운 소통을 이어왔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리아의 맞은편에 앉아 진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 고맙소 아리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홀로 절망하고 있었을 거요. 당신이 내 빛이 되어주었고 내 칼이 되어주었소. 그는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복수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강태환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친척이었던 강태환의 집에서 자라며 친형처럼 따랐던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질투한 강태환이 어떻게 서서히 자신을 고립시키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는지에 대해 그는 1년간 침대에 누워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독과 분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의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아리아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몰락해가는 가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정략 결혼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심정 흠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희생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어떻게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해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이 결혼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접촉이 아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내는 따뜻한 진심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비록 거짓과 계약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진실과 신뢰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 그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리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관계는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단단하고 견고했다. 며칠 후 강민주는 JK그룹 회장실에 공식적으로 입성했다. 그곳은 얼마 전까지 강태환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그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강태환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풍경은 달랐다. 그에게 그곳은 지켜야 할 책임이자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였다. 그때 아리아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와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강민준이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의 불꽃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아리아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파트너 그의 말에 아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JK그룹은 강민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눈부신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강태환이 남긴 부패의 잔재를 깨끗이 도려내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그룹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과정에서 아리아는 단순한 회장의 아내로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귀족적인 배경과 예술적 감각을 활용하여 JK그룹의 문화예술재단을 이끌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사회공헌 활동은 그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의 삶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폭풍 같던 사건들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비로소 평범한 연인들처럼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주말 오후 강민준은 아리아와 함께 그녀의 본가인 폰캐슬러 저택을 찾았다. JK그룹의 지원으로 모든 빚을 청산한 폰캐슬러 가문은 예전의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한때는 스산했던 저택은 이제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리아의 아버지 폰 캐슬러 자작은 강민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딸을 사지로 내몰았던 과거를 깊이 후회하며 그에게 사죄했다. 강민준은 그런 그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리아와의 결혼은 제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의 말에 자작은 더 큰 감동을 받았고,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날 밤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다. 강민준과 아리아는 마치 처음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처럼 손을 꼭 잡고 정원을 거닐었다. 몇 달 전 홀로 이 정원을 거닐며 절망적인 미래를 떠올렸던 아리아에게 오늘의 이 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한때는 차갑고 외롭게만 느껴졌던 달빛이 이제는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두 사람은 오래된 분수대 앞에 나란히 앉아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했다. 아리아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당신 복근을 처음 발견했을 때 속으로 엄청 놀랐죠. 강민준은 그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놀란 정도가 아니었지. 내 평생 그렇게 심장이 철렁했던 순간은 없었어. 당신이 내 비밀을 알아채고 강태환에게 달려갈까봐 며칠 밤낮으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를 거요. 그들은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심박수 측정기를 속이려 애썼던 순간, 손가락으로 미세한 신호를 보냈던 순간, 책 속에 암호를 숨겨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순간들. 그 아슬아슬하고 위험했던 시간들은 이제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다. 그 위험한 소통 속에서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민준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아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리아, 우리의 첫 번째 결혼식은 가짜였어. 당신의 희생과 나의 복수를 위한 한 편의 연극이었지.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연극을 하고 싶지 않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리아는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손에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아리아 폰 캐슬러, JK그룹의 회장 강민준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진심으로 청혼하는 것이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당신의 남편이 되어 당신을 웃게 하고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기회를 주시오. 아리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강민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계약으로 묶였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진정한 사랑의 약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그들은 천군제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 하객은 오직 폰 캐슬러 자작과 김 집사 그리고 최 박사뿐이었다. 화려한 장식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실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함께 이겨낸 과거를 기억하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약속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환자방이 아닌 부부의 침실에서 함께 달을 바라보았다. 강민주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아리아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람들은 식물인간 CEO와 결혼해야 했던 한 귀족 아가씨의 불행한 이야기를 상상하겠지. 하지만 그들은 모르겠지. 그 아가씨가 사실은 나를 구원하러 온 천사였다는 것을. 아리아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식물인간 CEO가 사실은 누구보다 강인하고 멋진 6개의 복근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겠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천군제의 밤하늘에 행복하게 울려 퍼졌다. 식물인간과의 정략결혼이라는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포겠다. 그들의 사랑은 어둠 속에서 피어났기에 더욱 단단하고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